아, 그 시절 얘기는 꺼내기가 참으로 힘들지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건 저만 아는 뼈아픈 역사랍니다. 다들 제 눈빛만 봐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한번 꽂히면 꼼짝도 안 한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훈련소에 갓 들어간 풋내기였지요. 군대라는 곳이 뭐랄까 저한테는 숨쉬는 공기마저도 낯설고 팍팍하게 느껴졌던 시절이었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이 조직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했고 실수라는 건 제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지요. 생활관이라는 곳은 네모반 듯한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언제나 축축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답니다. 저는 제 침상 위를 꼬박꼬박 정리했지요. 베개는 칼같이 세우고 이불 끝자락은 손톱으로 꾹 눌러서 각을 잡았거든요. 옆 침상에 있던 그 친구, 이름이 민수였는데 걔는 참 느긋한 친구였어요. 성격이 저랑 정반대였지 뭐예요.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완벽을 추구했는데 민수는 늘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그런 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중요한 장비 점검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소총을 점검하는데 왠지 나사가 헐거운 것 같았지 뭐예요. 저는 제 눈썰미가 틀릴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래서 담당 분대장에게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분대장이라는 사람은 저보고 네가 너무 예민하다. 규정대로만 해라라고 툭 치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내가 틀렸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요. 그때 민수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조용히 속삭였거든요. 야, 그냥 조용히 내 것만 다시 확인하고 말자.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 저는 그 말이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쟤는 눈치 없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구나 싶었지요. 제가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몰라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또 소리쳤답니다. 야, 너는 내일이나 잘해. 난 내 소총 꼼꼼히 볼 테니. 민수는 그 말을 듣더니 그냥 픽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거슬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민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정말로 문제가 터졌지요. 사격 훈련 중이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점검했다고 믿었던 그 소총에서 갑자기 부품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지 뭐예요. 다행히 사격은 멈췄고 큰일은 없었지만 이 일은 중대 전체의 보안 문제로 번졌답니다. 규정상 장비 파손은 당일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했지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답니다. 분대장한테 혼이 나고 결국 당직사령실로 불려갔지요. 당직사령은 서류철을 펴놓고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때 저를 보던 분대장이 묻더라고요. 김일병, 너 이 장비 점검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줬지? 아니면 같이 봤던 사람이 있나? 저는 그때 민수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했어요. 만약 민수까지 엮이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민수가 저를 비웃었다고 생각했으니 그 녀석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휙 고개를 저으며 쏘아붙였지요. 아닙니다. 저는 혼자서 규정대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참관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실수한 거지 다른 놈은 상관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민수 녀석은 나를 도와줄 리도 없었어. 걔는 늘 그런 식이었거든. 저는 그때 민수가 제가 점검할 때 힐끔 쳐다봤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게 마치 저를 비웃는 행위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였답니다. 제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요. 분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저는 중대원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했어요. 보고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침상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제가 먼저 쏘아붙였답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롭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저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모든 짜증과 분노를 민수에게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너 오늘 내가 장비 점검할 때 옆에 있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냥 조용히 넘기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비겁함이라고 치부했어요. 대답 좀 해. 너 나 무시했지? 내가 실수하길 바랐던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게 재수 없어. 네가 그렇게 태만하니까 나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모진 말을 골라서 퍼부었지요. 분대장한테는 제가 혼자 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증인이었던 민수에게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느냐고 다그쳤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 비겁함을 숨기기 위해 남을 공격했던 거랍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요.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땀에 젖은 얼굴을 보아하니 훈련이 힘들었나 싶기도 했는데 제 분노 앞에서는 그런 것조차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를 몰아세웠어요. 야, 너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나한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게 날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그 순간 민수가 저를 도와주리라는 기대감 따위는 완전히 버렸던 것 같아요. 그저 너는 나를 실망시킨 놈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결국 민수는 벌떡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는 저를 밀쳐내고는 생활관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서러워 보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지요. 저는 그저 저 녀석이 드디어 도망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훈련소 복도는 늘 삭막했지요.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바닥의 타일은 수백 명이 발걸음에 닳아 광택이 사라진 지 오래였답니다. 훈련병들이 쭈그리고 앉아 다음 훈련 준비를 하거나 짬을 내어 편지를 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 모든 풍경이 저에게는 나만 제외된 세상처럼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창에 가기 직전의 기분이었어요. 소총 파손으로 인한 징계가 유력했거든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설쳤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PX로 달려갔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뭔가를 사 먹고 싶었거든요. PX는 군인들의 작은 천국이지요. 갖가지 과자와 음료수, 담배 냄새가 섞여서 묘한 안정을 주곤 했답니다. 저는 민수가 혹시라도 어제 일 때문에 짐을 쌌을까 싶어 엉뚱하게도 그의 개인 사물함을 흘끗 보았어요. 민수의 사물함은 4단짜리였는데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지요. 저는 그 녀석이 혹시라도 나 몰래 개인 물품을 빼돌리고 도망갈까봐 왠지 모르게 심술이 나서 그 사물함을 쾅 하고 닫았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민수가 넣어두곤 하던 낡은 군용 수첩 같은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설마 저 녀석이 정말로 도망친 건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민수까지 징계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저는 당직 사령실 앞을 서성거렸어요. 그곳은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거든요. 헌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행정병들이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답니다. 그 초조함 속에서 저는 어젯밤 민수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맴돌았어요. 너 같은 놈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게 재수 없어. 그 말이 너무나 뼈아팠지요. 점심 식사 후 저는 결국 민수를 찾아 나섰어요. 그 녀석은 아마 정신교육을 받거나 혹은 이미 영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혹시 민수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 싶어 막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헌병대가 사용하는 임시 대기실 앞에 섰어요. 그곳은 보통 징계 대상자나 참고인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누군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여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었답니다. 안에는 헌병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는데 낡은 봉투 하나였지요. 그 봉투를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온 편지였던 게 분명했어요. 훈련병들에게는 외부 편지 수신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는데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 싶었지요. 헌병들은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는 훈련병 출입 금지 구역이다. 헌병 중 한 명이 딱딱하게 말했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냥 소총 파손건으로 혹시 제 기록이 여기 있나 해서.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는 잽싸게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가리켰어요. 저 편지는 무엇입니까? 왜 제 이름이 붙어 있죠? 헌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 봉투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이거 말이지. 며칠 전에 내 생활관에서 발견된 거다. 네가 찾아와서 다행이구나. 봉투를 받아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답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과 아주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는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고 내용은 힘내라, 밥 잘 챙겨 먹어라는 뻔한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문제였어요. 그것은 훈련 중에 제가 실수로 잃어버렸던 작은 나사 부품을 고정하는 데 필요했던 특수 공구의 사용 설명서 일부였답니다. 제가 소총 점검할 때 그 부품이 헐거운 것을 확인하고도 무시했는데 사실 그 부품을 단단히 고정하려면 특수 공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제가 헐겁다고 느꼈던 나사는 사실 특수 공구 없이 무리하게 조이려 했기 때문에 규정치보다 덜 조여졌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특수 공구는 제가 평소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지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제 고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보였답니다. 그때 헌병 하나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라. 네가 소총 부품의 이상을 느꼈을 때 너랑 같이 있던 애가 이걸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있다. 네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애가 곤란해졌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민수였지요. 제가 독하게 비난했던 그 친구가, 제가 보기 싫다고 모른 척했던 그 친구가 제 실수를 덮으려고 무언가 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자마자 부대의 가장 높은 곳, 막사 옥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은 낡았고 철제 난간은 차가웠어요. 옥상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야간 훈련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저는 여기서 민수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가져야 했으니까요. 옥상 한 구석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옆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에게 다가갔지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징계 받으러 온 거야? 제가 묻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제가 어젯밤 퍼부은 독한 말들이 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그제야 실감했답니다. 저는 민수에게 삿대질하며 외쳤어요. 너 어젯밤에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왜 네가 침묵한 거야? 너 정말 비겁하다. 네가 나한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나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제 목소리는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겁하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끝까지 민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제 못난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지요. 민수는 그 순간 갑자기 돌변했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달려들더니 제 군복 깃을 꽉 움켜쥐고 저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을 멈췄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비겁하다고? 누가 비겁한데? 너지. 너야말로 비겁해. 민수가 으르렁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아무 말도 못했는지 알아? 너는 말이야. 네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을 못 보는 애잖아. 내가 내 옆에서 야, 나사 헐거워라고 말해봤자 너는 내 눈이 틀릴 리 없다고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거든. 그는 멱살을 놓지 않고 계속 저를 몰아붙였어요. 네가 혼자 다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네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했어. 그런데 네가 내 일이나 잘하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이미 졌다 싶었지. 난 네가 나중에라도 내 실수 때문에 징계받고 좌절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난 네가 자랑하던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는 너의 비겁함을 지켜봐 주려고 했던 거라고.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소리쳤답니다. 거짓말 마. 너 그냥 나를 비웃고 싶었던 거잖아. 네가 그렇게 착한 척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 순간 민수는 제 멱살을 놓더니 주먹으로 제 옆에 있는 낮은 벽을 콱 내리쳤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해줄게. 네가 징계받을까 봐 내가 대신 이 일을 덮으려고 했어. 네가 혼자 했다고 했을 때 난 이미 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잃었지. 그 공구 사용법이 담긴 종이를 내가 몰래 빼서 너한테 주려고 하다가 헌병한테 걸린 거고. 그의 말은 저에게 망치처럼 박혀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의 침묵이 사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옥상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눈만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저는 헌병대 기록실로 불려갔어요. 당직 사령이 아닌 헌병대 소속의 보안 담당관이 저를 맞이했답니다. 저는 제 소총 파손에 대한 최종 징계 심의를 받으러 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담당관은 낡은 철제 서류 캐비닛을 열더니 거기서 두꺼운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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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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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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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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